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 부동산 TV의 부동산 전문인 한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촬영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채널 개국 당시에 집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로 저희 나름대로 또 재미있게 또 쉽게 해석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 관련해가지고 가장 꼭 필요하시고 많이 쓰시는 집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가 클로버 종합보험 사무실이고요. 클로버 종합보험의 이용재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로버 종합보험의 이용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클로버 종합보험 대표 이용재입니다. 요즘 애틀란타에서 가장 핫한 BDS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험에 대해서 좋은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애틀란타 BDS 채널이 또 핫하다고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네네. 보신 거 맞죠? 아주 즐겁게 잘 구독하고 있고요. 네, BTS 채널 아니고 BDS.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조금 민망해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렇게 또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격려도 많이 주시고 댓글로 또 궁금하신 거를 계속 달아주시면은 또 알찬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클로버 종합보험 광고가 내 생에 찾아온 행운.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행운을 주시는지 간략히 회사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2010년 조지아 둘루스에 자리를 잡았고요. 네, 한인보험 에이전시로 2010년 오픈하여 지금까지 한 곳에서 교민들을 위해 보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자동차, 사업체, 그리고 개인과 그룹의 건강보험 및 생명보험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고 총 40개의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보다 저렴하고 실속 있는 보험을 제공하고자 저희 12명의 팀이 매일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동남부 6개 주를 비롯해서 텍사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위쪽으로는 버지니아, 뉴저지까지 개인 사업체에 대한 모든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회사, 저희가 큰 회사들만 알고 있는데 뭐 스테이트팜, 내셔널와일드, 뭐 트래블러스 뭐 이런 큰 메이저 회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종합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로 알맞는 견적을 받아서 가장 손님한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소개해 주시니까요. 집보험, 뭐 건강보험, 또 가장 중요한 자동차 보험 이런 여러 분야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견적이나 궁금한 거는 또 나중에 차후에 밑에 이제 연락처가 나가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집보험이라는 게 저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 집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저렴한 보험료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집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관심이 조금 좀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집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융자를 통하셔가지고 집을 사실 경우에 보통은 융자 회사 또는 손님 고객분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집보험이랑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대납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몰개지가 있으시면 이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립을 하게 돼 있으십니다. 네.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텍스와 인슈런스를 대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을 집 몰개지 페이먼트에 얹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집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스크로라는 게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재산세나 집보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험을 또 어떻게 이런 보험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고 그렇죠. 매년 그냥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 집 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네. 그 보험 종류랑 또 그 보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략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집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집보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집보험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처음에 구매하시는 분들, 네, 홈오너 인슈런스가 일단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집을 사서 남에게 렌트를 주고 있는 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라든지 베이컨 프로퍼티, 베이케이션 프로퍼티를 두 번째로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보험, 렌털스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제 렌트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비어있는 집, 베이컨 프로퍼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제가 베이컨 프로퍼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건이 좀 다르죠. 조건도 좀 다른데 가입 절차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베이컨 프로퍼티는 일반 스탠다드 보험에서 가입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것만 할 수 있는 이제 스페셜티 보험 회사로만 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비어있는 집이다 보니까 보험료 측면에서도 저렴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비싸게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버리지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스탠다드 보험과 다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약간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상 외에요. 이 부분이 저희가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도도 떨어지고 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보험료가 더 싸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오히려 예상 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상 외일 수밖에 없는 게 보험회사가 봤을 때는 어쨌건 리스크를 좀 확연하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 건데, 비어있는 집일수록 관리가 더 안 된다고 보험회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내가 네. 집을 사서 내가 살고 있으면 조금 더 관리가 잘 될 거다라는 전제가 조건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살면서 내가 사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험료를 조금 더 적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비어있는 집 같은 경우는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부분인데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더 싸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특정 회사가 이렇게 있고 조금 더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렌털스 인슈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집을 내가 리스 또는 장기 렌트를 해서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아파트를 리스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리스나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집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다 보니까 책임보험과 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인슈런스에 대한 중점만 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다소 일반적인 내가 집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보험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네, 저희도 종종 이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세입자를 들여놓으실 적에 렌터스 인슈런스라는 거를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렌터스 인슈런스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렌털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도를 책임보험에 많이 지금 집중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내가 이 프로퍼티를 빌려서 쓰고 있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측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다른 보험료에 비해서 많게는 10분의 1, 적게는 5분의 1 정도도 저렴하게 갈 수 있고요. 네, 평균적인 보험료를 측정을 해서 드린다면 연평균 저렴하게는 125불에서 많게는 한 250불까지. 네. 이거는 갖고 있는 개인적인 스코어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많은 손님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분께서 갖고 계신 보험으로 만약에 세입자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커버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 쪽에서 봤을 적에는 집 보험, 집 주인께서 갖고 계신 집 보험은 집에 대한 것만 커버가 되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렌터스 인슈런스라는 거를 갖고 계셔야지 세입자의 거기 거주하시는 동안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내가 집을 사서 남에게 렌트를 주는 거. 네. 방금 전에 이제 렌털스 인슈런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함께 늘 공존할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내가 집을 샀는데 남에게 렌트를 주고 있다. 또는 내가 집을 사서 매일 내가 여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베케이션으로 내가 쓰는 집들. 그렇죠. 이런 집들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보험에서는 이제 저희가 DP3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험용어로 명칭은- DP3. 네, 맞습니다. 보험 명칭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집을 사서 남에게 렌트를 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서 살고 있는 집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조금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렌털스 인슈런스랑 지금 말씀드린 DP3 인슈런스를 같이 겸비를 하셔서 내가 집을 사서 렌트를 주시는 분은 DP3를 가입을 하시는 거고, 세입자가 들어오시면 세입자분들은 렌털스 인슈런스, 보험에서는 HO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HO4 인슈런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험 종류에도 많고요. 또 세입자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셨다가 혹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호를 못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다가 세입자 혹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손님도 그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네네. 그렇다면 이런 보험을 탑핑을 할 적에 네. 알아볼 적에 가격 면을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뭐 방법이나 뭐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알맞은 보험 구매법에 네.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 드릴 건데, 한 대표님께서는 현재 살고 계신 집의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또 직접 질문을 받은 게 뭐 흔치는 않은데, 네. 어림잡아 가지고는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처음에 저 자신조차도 자동차 보험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처음에 언급드렸던 대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립을 해서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의 하나에 집보험료를 에스크로에서 보통 결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보험료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처럼 관심을 많이 못 두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를 잘못 내고 계신다는 건 아니지만 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기준치를 먼저 알고 계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30만 불 정도 되는 밸류의 집이라면 과연 집보험료가 한 얼마 정도 측정이 돼야지 평균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그 시세가 있으니까 네네. 보통은 30만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그 진행을 하다 보면은 융자에서도 꼭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한 1,000불 정도로 책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 30만 불 정도대 집이면 보험료가 한 1,000불 정도 나오는 게 이제 평균값이고요. 여기보다 만약에 저렴하게 내신다고 하면 집보험료가 괜찮으신 편이고, 만약에 이보다 높으시다고 하면 집보험료 좀 많이 내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료가 1,000불보다 만약에 높았을 때 그럼 나는 잘못 갖고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집보험료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슈런스 스코어도 있고요. 네. 크레딧 스코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연식, 크기는 네. 이제 뭐 스퀘어 피트로 미국은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스퀘어 피트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고 어떤 학군이냐에 따라서 네. 스퀘어 피트당 계산되는 가격이라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네. 같은 2,000 스퀘어 피트짜리 집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 가격이 다르듯이 보험이 보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까 개인 크레딧 점수, 신용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보험료가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시세보다 다소 높은 편인데, 보험 이제 집을 살 당시에 융자를 제 개인 이름으로 받았다 네네. 하면은 만약에 배우자나 네. 예, 다른 가족분 저보다 신용점수가 더 높으신 분이 신용점수가 더 좋으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분을 보험에 넣었을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보험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인슈런스 스코어를 쉐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내가 만약에 기혼자라고 했을 때 부모, 자식 또는 친구, 형제끼리는 보험을 쓸 때 이름을 내가 같이 쉐어를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하지만 부부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집을 구매를 할 때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스코어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했으면 배우자인 와이프 이름으로 집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와이프 이름으로 메인으로 가입을 하시고 같이 또 남편 이름을
같이 second named insured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first named insured인 만약에 와이프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면 네. 굳이 내가 내 이름으로 집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이름을 빌려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런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와 컴바인 멀티 디스카운트를 했을 때 네. 과연 디스카운트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갖고 계신 보험이 다소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클로버 종합보험 연락하시면은 견적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회사를 취급하고 있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보험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 조금 높다 생각하시면은 밑에 연락처를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용재 대표님이나 이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잘 맞는 상품을 견적을 아마 찾아주실 거라고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니까요. 네, 한번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집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집에 알람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네. 알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알람 시스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꼭 받고 계셔야 돼요. 알람 회사를 통해서. 만약에 기계만 설치가 돼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면은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없죠. 적용이 안 되고요. 그렇죠. 꼭 반드시 알람 회사로부터 서티피케이트를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람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서브디비전 안에 혹시 게이트 커뮤니티인지 또 아닌지에 따라서 게이트 커뮤니티인데 이거를 내가 보험회사한테 알린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게이트 커뮤니티에 대한 또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네. 알람과 같이 아무래도 시큐리티에 조금 더 보강된 지역이라고 보험회사는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신 보험이 혹시 이런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디스카운트를 받으시는, 절감하시는 방법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건데 클레임을 안 하면은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클레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클레임을 하는 방법, 뭐 주말 같은 경우는 회사 연락이 좀 더딜 때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제일 먼저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될 적에는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방이라든지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네. 만약에 이렇게 보험을 클레임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팁을 한번 주신다면은. 네, 오늘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 네.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레임을 하게 되는 집에 이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되게 당황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저 또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건데 일단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이 샌다. 그렇죠. 물이 샌다. 네. 또는 집에 화재가 났다. 일단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워터 데미지가 생겼을 때 일단 이 워터 데미지 나는 거 이전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워터 파이프 라인, 특히 이제 워터를 셧오프할 수 있는 메인 밸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내 집에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기존에 미리 사전 파악을 해 놓으시는 걸 굉장히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집에 워터 데미지가 났을 때 당황을 하시게 되면 그냥 물이 흐르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축업자를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저희 같은 보험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데 일단은 더 2차 피해가 나지 않을 수 있게끔 워터 밸브를 잠가 놓으시는 거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인 거고요. 네, 여기서 한마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네네. 집을 매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인스펙션을 받으시는데 그렇죠. 이런 홈 인스펙션을 받으실 때 그 홈 인스펙션 리포트에 보면은 인스펙터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집의 메인 셧업, 메인 밸브를 잠그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평소에 알고 계시면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고가 날 경우에 1차 대처를 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여기 더불어서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보통 집에는 워터 밸브가 거라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베이스먼이 있으시다면 베이스먼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집에 워터 데미지가 났을 경우에
수도꼭지 이제 퍼셋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거라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베이스먼이 있으시다면 베이스먼트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워러 데미지와 다르게 또 파이어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화재를 화재.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뭐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도 있고 뭐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서 날 수 있는 화재도 있고 하지만 집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로 인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집에 두꺼비 집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사전에 평소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위치 또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거라지 안에 있는 경우도 대부분 있고요. 네. 베이스먼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같이 뭉쳐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한 번쯤 미리 사전에 살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집에 데미지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 먼저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클레임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집의 중요한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2차 피해를 막으시는 걸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여기와 관련된 전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벽에 워럴 데미지가 생겼으면 네.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미리 이스티메이트를 보시는 거죠. 네. 네. 보험 클레임은 사실 이후에 진행을 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네. 물론 뭐 한 달, 두 달까지 진행을 늦추신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지연하시는 거는 괜찮으니까 네. 일단 전문가에게 먼저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 전문가에게 먼저 견적을 받아보시라는 이유는 자동차랑 비슷하거든요.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집보험에도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네.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집에 나게 된 데미지가 디덕터블 안에서 끝날 건지 또는 디덕터블 이상 갈 건지에 따라서 보험 클레임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시는 거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클레임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저희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메인 밸브, 그 메인 밸브라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 하면 수도꼭지만 잠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물은 새고요. 저 카우니에서 메인 상수도라 그러죠. 그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원점이 되는 그 부분을 메인 셧오프를 하셔야지 2차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꺼비 지발 그러죠. 한국말로 퓨즈박스의 위치를 평소에 잘 알고 계셨다가 만약에 전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대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어프레저리나 인스펙션을 통해서 집의 상태를 미리 사전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것만 보고 우리 집이 괜찮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조지아에도 물론 새 집이 많지만 좀 오래 연식이 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특히 워러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파이프만 눈여겨보면 사실 피해를 조금 최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집안의 화장실 또는 주방의 워러 라인 쪽, 버셋 있는 쪽을 보시면 보통 이제 호수가 있거든요. 네. 이 호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옛날 집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 네. 저희가 이제 워러 데미지 클레임 들어오는 상황을 봤을 때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호수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크릭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워러 데미지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렴하게 호수를 구매를 하셔서 네. 사전에 집에 좀 리플레이스를 하시면 큰 2차 피해를 막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미리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새로 구매하는 집에 만약에 워러 파이프라인 호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바깥의 엑스테리어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조지아 같은 경우는 크게 자연재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가끔 이제 여름철에서 가을철 지나갈 때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종종 오긴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허리케인의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됐었어요. 네. 나무가 쓰러지면서 클레임을 하시는 중간에 이게 우리 집 나무다, 옆집 나무다 이걸로 실갱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옆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쓰러졌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집 나무가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데요. 네네. 옆집 나무가 쓰러져도 당연히 저희 생각에는 옆집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따로 있었었는데 물론 옆집 프라퍼티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집에 쓰러졌을 경우에 자연재해로 쓰러진 거지 고의적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내 보험, 옆집 보험이 아닌 내 보험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네. 여기 안에는 예외가 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사전에 미리 썩어 있었다든지 또는 여러 차례 내가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옆집 보험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식 외로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보험회사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거는 당연히 이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시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매입하시는 과정 중에서 집 연식이 조금 있다든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부동산 전문인이나 인스펙터를 통하셔가지고 미리 가시고 큰 돈이 안 듭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피해를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클로버 종합보험 이용재 대표님께서 집 보험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팁을 많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보험이 굉장히 저희가 모르고 있는 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또 좋은 컨텐츠가 많다고 나중에 또 시간을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서 네네. 네, 오늘 뭐첫 방송이라 저도 약간 긴장을 했는데 너무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거와 더불어서 다른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보험 과정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좋은 팁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 애틀란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